한국전력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3% 증가했고요. 영업 손실은 24조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638% 손실이 증가가 됐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매출 재료비라고 표현한 것은 매출에 변동하는 매출 변동비를 뜻하는데, 한전의 경우에는 구입 전력비가 100% 매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력이란 것은 재고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그 50조 원으로서 12.9% 증가했습니다만은 구입 전력비가 65.2% 증가해 가지고 크게 인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스루풋 상으로도 16조 7천억 원이 적자이고 527.9%가 그 증가했습니다. 그 적자가. 스루풋율도 33.4%로 마이너스 34.4%로 떨어졌고요. 현장 운영 비용, 그 다음에 뭐 판매 관리비까지 해서 0.6% 조금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만은 종합적으로 그 영업 손실이 23조 9천억 원, 거의 24조 원이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원가 회계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적자 요인을 쭉 추적을 하면은, 일단 이 전력 구입비를 보면은 한국수력 원자력에서 수량상으로는 30.2%를 구입을 했는데 금액으로는 12.1% 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단가가 원자력 단가는 싸다, 이거를 증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화력 및 기타가 있는데, 이제 기타라는 게 이제 재생 에너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의 70% 정도 차지하는데 금액상으로는 88%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더라도 화력 발전의 구매 단가가 크게 올랐다, 이렇게 여기서도 구매액에서 인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원재료 가격 추이를 공개를 한 거 보면은 한국전력이 요 판매 단가는 55.1%를 인상시킨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국수력원자력 그것은 두 가지 경수로와 중수로를 합한 거는 거꾸로 5.3% 인하를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원재료가 내려갔다는 이유로 해서 가격을 구입 단가를 후려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수량 평균으로 보면은 영향력이 한 1.6% 정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력 발전이 5군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단순 평균으로 61.2%를 인상을 시켜줘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한전 매입 단가는 55.1% 평균 임금된 인상으로 구입을 했다. 요게 이제 판매 가격이 아니고 이제 구매 가격을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네요. 수력 원자력 평균 구매 단가는 오히려 5.3% 깎았다. 화력 발전은 평균 구매 단가는 61.2%가 인상된 공으로 구입했다. 핵심은 LNG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제가 좀 던져보고 싶은 게 있는데, LNG를 한전이 직접 수입하는 건지 또는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수입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 제 생각에는 같은 공사 성격이니까 한국가스공사를 통해서 한전은 LNG를 수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평균 9.1% 인상된 것으로 그 산출이 됩니다. 평균. 주택용서부터 심화 전력까지 있는데, 뭐 가장 가격이 오른 거는 뭐 농사용으로 17.4% 올렸습니다만, 워낙 농사용이란 건 싸게 공급하기 때문에 저기 그 17.4% 증가했다 그래도 킬로와트당 53원 96전 정도뿐이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주택용으로 쓰는 게 이제 119원 30전으로서 9.3% 증가했고, 일반용이라고 그러면은 글쎄 그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산업용 자체는 또 7.3%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품 판매지만은 이제 이쪽에서 이 파는 단가죠. 이 발전소들이 자회사 이것들이 수력 원자력 발전은 1.3% 판매 가격이 증가한 거로 그렇게 나와 있고 인상이 된 거로, 그리고 나머지 화력 발전들은 거의 56%에서 61% 선 사이에서 인상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적자는 불보듯 뻔한 것이었다. 왜 스스로들 불구경만 하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점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영평가지표를 써요.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결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판매 가격 상승 압력률은 37.9%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단가 인상 실행은 9.1%에 그쳤습니다. 이게 이 문재인 정권이 넘어왔고 3분기면은 현재 윤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윤 정권 하에서 7월 1일자인가 뭐 인상을 한 거로 되어 있죠. 9.1% 일단은 인상했습니다만 올해 말이나 내년도에 분명히 추가 인상을 예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회전율의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매출 원가에는 뭔가 좀 애드되는 가공비가 있어 가지고 요거를 전력 구입비로 나누면 한 1.1 정도 항상 나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재료비 회전율로는 뭐 들어온 게 바로 다 나가니까 1회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슬픈일은 미리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 상승률은 종합해서 41.15%인데 재료 비율이 92%에 해당하거든요. 전력 비가, 나머지는 이제 운영 경비들이겠죠. 8%선이. 그래서 상승 압력률이 37.9%에 해당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 가격 평균 단가 인상률은 9.1%니까 뭐 당연히 적자라고 할 수 있겠죠. 수급은 빠르지만은 화력 발전하는 자회사한테 대금 주는 것은 매우 좀 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적자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50% 이하였는데 68.8%로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65.2%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0.6%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공비가 12.5%에서 8%로 떨어졌다는 것은 반대로 4.5%가 원재료비가 증가가 됐는데 단가 인상까지 포함이 되니까 92%로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대로 가공 비율의 하락은 상대적으로 전력 구매 가격의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뭐 손익계산서부터 쭉 경영평가 지표까지 해서 여기 비성분 데이터까지 하더라도 똑같은 추정 논리가 입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1조 3,55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1% 전년 동기보다 1%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직원 수는 근데 이제 188명 늘어났고요. 이 공사 성격은 대부분 계속 일자리 창출한다고 조금씩이라도 다 뽑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임금이 3분기까지 5,720만 원, 한 100만 원 정도 작년 동기 대비 그 정도밖에는 그러니까 안 오른 거나 마찬가지죠. 평균 예상 임금이 7,150만 원인데 이 정도면은 약간 중소기업 성격으로 그 임금 수준이 떨어진 거로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급 수수료가 1.1% 증가했고요. 수선비가 5.7% 증가했습니다. 이런 그 3분기까지를 얘기해서 내년도 그 매출 가격을 추정을 해본다 그러면은 적자에서 그대로 그 가격을 인상 안 하고 계속 간다 그러면은 상분기까지 한 50조 원을 했으니까 한 62조 7천억 정도를 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21조 원 정도가 적자가 될 것이다. 연말까지 이렇게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0월 11일자 문화일보 기자라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뉴스 매체에서도 한전 올 30조 적자 예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이 연결 쪽으로 봐서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한국전력 개별 회사 쪽으로 보면은 그 적자가 한 21조 원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원가 회계상으로 그 연말에 적자가 안 나고 손익분기점을 하려고 그러면은 얼마 매출을 일으켜야 되느냐? 그렇다면은 매출이 95조 5,800억 정도는 해야 된다. 결론은 그 영업 손실이 없어지니까 분명히 인상률이라는 게 이게 금액 인상만이 아니고 단가 인상도 분명히 자연 이 매출 증가율이 25%니까 25% 빼면은 여기서 60% 정도는 그 가격 인상을 해야 될 거다 하는 얘기고요. 그냥 단순하게 85% 정도 인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92조 5,800억 정도를 그냥 뚝 잘라가지고 이렇게까지 그대로 못 올리니까 90조 원을 좀 해보는 거로 한다 그래도 예상은 2조 5천억 원의 영업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풀로 올리지 않는 한은 적자가 되는 것은 뻔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뜨거운 감자를 넘겨받은 현 정권은 가격 인상을 크게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장기적 정책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제 의견인데요. 이거는 뭐 제 의견이나 또는 전문가의 의견이나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그 손익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원전 단가는 매우 싸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비중을 발전 비중을 높여줘야 화력 발전을 다 없앨 수는 없고, 또 LNG 가격이 좀 내려가기를 또 희망하기도 하지만은 재생 에너지라든가 그다음에 뭐 태양광 환경론자들이 태양광 운운해 가지고 자원 탈원전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태양광 쪽으로 한 문정권 때 5년 동안 몰렸는데, 그게 가만 보면은 애국이라는 그 이름을 앞세워서 환경이라는 거를 앞세워서 다 자기 뱃속을 채운 거 외에는 별로 칭찬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병행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전 발전 비중도 좀 올리면서 태양광도 좀 하고 또 풍력도 하고 뭐 다른 재생 에너지도 좀 하고 그렇게 병행해서 어떤 발전 비중의 이 비율을 조정해야 되는 건지, 탈원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완전히 그 프로파간다를 씌워가지고 프레임을 또 씌운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5년 동안 해온 결과 막판에 결국은 LNG 가격이 뭐 왕창 올라버리니까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흑자가 날라 그러면 LNG 가격이 다시 내려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그 아닐 겁니다. 소비자 그 전력은 위에서라도 원전 발전은 그 발전 비중이 더 커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도 계속해서 원전 발전소를 계속 또 만들고 있는 거로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재료 원동형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이 말하자면은 이 스르픈율이 그 적자였는데 이걸 제로로 했을 때 얼마 매출을 좀 해야 되냐 그러면은 한 80조 가까이 79조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표를 만들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더 정확히는 그 C프렌 손익분기점 방식인데 프로핏을 제로로 하고 손익분기점이지만 그러나 그 스르픈율은 9% 정도 나오는 거로 그렇게 그 시뮬레이션 해서 FX라고 해서 이제 계속 요 비율을 한번 조정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적어도 그 100조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가 인상을 해서 그 100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시에 그 100조가 되도록 그렇게 가격은 올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다시 표현하면은 한 100조 정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이 매출 재료 비율을 좀 줄인다는 것은 결국은 단가 인상을 한 15.7% 정도 인상한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한 91조 8천억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연말에 또는 언제 그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아까 그 원가 회계 쪽에서 그 한번 예측을 해본 듯이 90조 원까지만 한다 그러면은 똑같이 이것도 적자가 스루풋으로 계산해 내나 원가로 계산해 내나 적자는 2조 5천억 5,830억 선으로 끝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뭐 실행을 한다 그래서 어떤 그 회전율을 더 올릴 수는 없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은 재고가 없는 거기 때문에 뭐이 그 13.4%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거로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똑같은 결과로 한 2조 5천억 정도 영업 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인 손익분기점식으로 하면은 한 100조 정도가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죠. 주가는 2,950원이 하락을 해서 실적보다는 적게 내려간 것 같습니다. 임팩트 미래가치란 것은 506.9%나 하락을 했는데 가격은 뭐 그렇게 크게 안 내려갔다는 얘기죠. 장부 가격 대비 거꾸로 보면은 11%가 증가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은 시가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장부 가격상으로 주당 액면 가격이 내려갔거든요. 적자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실적이 내려간 것에 비해서는 거꾸로 오른 거다. PBR로 보면은 이렇게 또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죠. 한국전력은 왜 적자를 눈뜨고 감소할 수밖에 없었는가? 제 정리된 표현은 그렇습니다. 약간 뭐 감정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친환경 에너지로 프레임을 씌우고 환경론자로 위장된 극단적 이기주의 관련 좌파들의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들의 권력을 잡은 결과였다고 진단된다 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한국전력에 해당하는 내용만은 아닐 것입니다. 주주 내용을 보면은 그 한국산업은행이 32.9%로 제일 높은데 예의상 대한민국 정부를 요 위에다가 써놨고요. 산업은행이 사실상 최대 주주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조금 그 비율이 작죠. 근데 외국인이 14.36%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자 뉴스에 산은도 탈원전에 발목을 잡혔다. 한전 적자에 기업 지원 여력 40도가 날라갔다. 이런 얘기예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복합된 그런 옛날에 그 권력을 장악했던 그런 정치 놈 자자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사이코패스의 그 국어 정의를 보면은 생활 전반에 걸쳐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성격적 장애를 일컫는다. 소시오패스라는 것은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의 일종으로 범행 인지를 한다는 점에서는 사이코패스와 차이가 있음.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이에 대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뜻한다. 여권이나 야권이나 뭐 이런 친구들도 많겠죠. 특히 그 환경을 앞세워 가지고 일한 사람들 중에 위안부 파리 윤미향이도 있었죠. 그런 돈들을 다 자기 뱃속 이속을 챙기는데 다 쓴 거로 되어 있고 뭐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조금 약간 울분이 있기도 합니다. 어차피 또 전기료 인상이 돼서 생활비는 더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그 잘못된 것을 제거하는 시스템을 이 사회에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유적으로 스킨 인 더 게임을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이 캄비세스 왕의 심판이라는 것을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은 어떤 일인지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스킨 인 더 게임의 정신으로 그냥 자리에서 물러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우스갯소리를 들은 지금 그 행정안전부 장관인가요? 그 사람이 물러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지고 다 수습을 한 다음에 물러나는 것도 늦지 않다. 이런 표현에 저는 공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스킨 인 더 게임과 같이 가죽을 벗겨내는 그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정상화의 길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의 그 영업 상황을 보면서 불편한 그런 마음들을 숨길 수가 없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